정부가 AI 국가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또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AI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또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AI 기반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 등 이렇게 인프라도 대거 늘리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기존 정책 짜깁기에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다 정책 추진의 핵심인 데이터 3법 통과 여부도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명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AI 기술력이 또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정부가 이제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만든 슬로건이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입니다. 이번 AI 국가 전략은 이제 오는 2030년을 목표로 10년간 진행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갈 길이 매우 멀어 보이긴 하는데요.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는 등 이 산업과 사회 각 영역에서 매우 빠르게 또 변화를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철저히 이를 대비하고 빨리 AI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AI 기술 수준은 81%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AI 국가 전략 실행을 통해서 9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 또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반도체와 제조 기술 등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해서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도 확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기술 선점과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최대 455조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또 AI 반도체 세계 1위,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미국과 중국, 일본 같은 주요국들은 이 정부 주도로 인해서 대규모 투자와 인력 양성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성장, 고령화 같은 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AI 기술 혁신을 또 가속화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에 비해서 한 발 늦은 만큼 잘하는 것을 주로 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는데요. 곽희정통부 장관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인공지능 반도체를 비롯하여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같이 우리가 잘할 수 있고 또 선점할 수 있는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 나간다면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목표와 또 계획들이 발표가 됐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뭐 저도 그렇고 이명재 기자도 그렇고 정말 많은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소개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새로운 건 없더라라는 비판도 지금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비판들도 있긴 합니다. 우선 정책 내용부터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자면 곽희정 통부와 산업부가 이제 AI 생태계의 핵심 경쟁력이 될 거라고 보는 이 AI 반도체, 그러니까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를 10년 동안 1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밖에 데이터 유통과 AI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 가능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 14만 건 정도 달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민간에게 전면 개방하는 한편 광주 지역에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AI 집적단지를 비롯해가지고 인공지능 혁신 클러스터를 전국 단위로 늘리는 한편 AI 허브 컴퓨팅 자원 지원도 맞춤형으로 이제 하겠다 이렇게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AI 고급 인재 전문 인재 양성 차원에서 각 대학마다 관련 학과를 신설 또 증설을 하고 인공지능 대학원 프로그램도 예전보다 더욱 다양화해가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AI와 타 전공 간의 그런 융합된 융합 전공을 개설하고 또 운영을 하기 위해서 관련 규제들도 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각에서는 각 부처들의 기존 정책들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백화점식 나열에다가 현실성도 매우 떨어진다 이런 비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의 경우에는 10년간 1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투자 금액만으로 봤을 때는 매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계 1위를 달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인공지능 반도체 역시 메모리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메모리에 계산, 연산 기능을 넣는 것 이런 기술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어렵기 때문에 발전시키기도 사실상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과를 얼마나 빨리 낼지도 미지수라는 점이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 공개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데이터 3법 통과가 매우 좀 절실한 상황인데요. 만약에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또 민간 기관들이 이를 활용하기도 어려울 수 있고요. 또 공공 데이터 개방도 한계가 있으면서도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역시도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절반을 넘은 시점에서 이 10년짜리 이 대형 과제를 얼마나 충분히 동력을 활용할지 또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역시 의문으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좀 이런 걱정들이나 우려감들도 나오는 것이 사실인데 이 산업이나 이 계획들을 얼마나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컨트롤 타워에 대한 중요성도 당연히 강조가 될 텐데 지금 이번 임무에 대해서 부여가 된 것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죠. 대통령 직속이기도 하고 네. 좀 어떻게 이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정부는 우선은 기존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AI 범국가위원회로 재편을 해서 국가 전략을 이제 충실하게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는 동시에 범정부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4차위가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제 이슈들을 다뤄왔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해당 위원회가 민간 기업과의 그런 소통을 하는 중요한 이 채널이라는 점에서 이를 잘 활용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매번 열어서 과제를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이런 실행력도 확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4차위가 운영된 지난 2년 동안에 뭔가 뚜렷할 만한 성과가 보이지 않은 데다가 정부 부처와의 협업도 매우 미흡했고 또 4차 산업혁명위원장 역시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2기 활동이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인공지능 국가 전략은 범정부적이고 또 중장기적인 실행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또 수장으로는 누가 올지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명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